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모모의 끝나지 않은 거짓말. 캐나다인 14살 납치 피해자 오로라 헵번, 스웨덴 왕족 아니카 데커, 미국인 보모 17살 하퍼 에르난데스, 캐스팅 에이전트 미세스 저비스. 혹시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거짓말쟁이들. 각국을 대표하는. 각국을 대표하는 거짓말쟁이들이다. 아니면 한 사람의 거짓말에 농락당한 피해자들? 아, 피해자들. 연쇄 피해자.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동일인물. 모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등에서 약 70개의 가명으로 신분을 속여온 일명 연쇄 사기꾼의 진짜 정체는요. 30대 여성 사만다 아조파르디입니다. CIA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이름으로 사기쳤는지도 기억 못하겠다. 원래 이름도 기억 안 나겠다. 그러니까. 이 연쇄 사기꾼 사만다의 화려한 거짓말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 2013년 아일랜드에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우체국 앞에서 서성거리는 농아 소녀로 언론의 주목. 당시 20대 호주인이었지만 손짓으로 자신을 14살로 속였고요. 그녀의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 아일랜드 경찰, 법의학연구소, 출입국 관리국, 인터폴 등 수많은 공권력이 투입되게 만들었지만 곧 그녀의 진짜 정체가 탄로났는데요. 그 이후에도 연쇄 사기꾼 사만다의 거짓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주로 10대 소녀인 척, 피해자인 척, 사람들을 속여 보호를 받거나 심지어 학교에 입학하기도 했고요. 2018년엔 신분을 속이고 보모로 일하던 집주인의 신분을 도용. 2019년 호주에 위치한 프랑스인 가정에서 10대 소녀 보모 사카로 사람들을 속이던 중 자신이 돌보던 아이들을 납치한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약간 리플리 증후군인가? 약간 거짓말을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수사기관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것 때문에. 민폐죠, 민폐. 법원은 극단적인 유형의 거짓말이 내부적으로 동기가 부여됐으며 재범의 위험이 높다며 아동 납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석방 후 2021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전 사실 성폭행 피해자예요. 브리즈번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요 마음의 병을 얻어서 계속 다른 사람의 인격으로 살고픈 그런 마음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마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없네. 아, 결국 2022년 5월에도 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고요. 뻔뻔하게도 제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요? 저는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와. 라며 발뺌. 이에 법원은 정신건강치료와 함께 3년간 지역사회 교정을 명령했습니다. 아 진짜 조금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에 자신까지 가두고만 사기꾼.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모모의 엄마. So in the course of the last 2 years, we have found that we are losing function of some of the organs because they're not receiving the right signals from her brain. And through all of that, we've learned that her passion for softball, she was going to have to hang up her cleats because it was too physical and too much for her to try to cope with the daily pain that she was in. 아이고. 희귀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픈데 그것 때문에 이제 꿈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또 참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연은 진짜 눈이 가고 그럼. 또 공감이 되네요. 진짜. 우선 영상 속의 모녀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34살의 엄마 린지 아블과 그녀의 11살 딸 라일리로요. 모녀는 2021년 3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딸 라일리가 원인 모를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블은 SNS에 딸 라일리의 치료 과정, 일상을 업로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모녀를 응원하며 선물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엄마 아블은요? 딸 라일리의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사이트에 사연을 올려 딸 라일리의 치료비로 4,000달러, 한화 약 45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오늘 주제가 거짓말이다 보니까 이게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딸을 이용하여서 거짓말로 뭔가 사연을 만들어냈다. 이건 좀 아니길 바랍니다. 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불길하다. 아니, 그러니까 불길해 지금.
얼마 뒤 경찰에게 접수된 익명의 제보. 아불은 딸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하고 기부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라일리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심지어 라일리의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은 대부분 여행 경비로 사용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 사건에서 딸 라일리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뭐예요? 사실 딸 라일리는 희귀병에 걸리지 않았지만요. 엄마 아불은 라일리, 네가 큰 병에 걸렸어. 살고 싶으면 엄마 말 들어야 돼. 알았지? 딸 라일리가 스스로 희귀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도록 세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엄마 말이니 철석같이 믿었던 라일리는요. 정말 자신이 희귀병에 걸린 줄 알고 진짜?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거 아동학대지 이건 완전히. 완전 학대죠. 이건 아동학대예요. 총벌받아, 정말. 아니 우리 라일리 이거 건강하게 잘하려나 모르겠네. 진짜 걱정돼 죽겠네. 걱정이다 진짜. 정말 어린애인데. 이후 라일리는 거짓말쟁이 엄마로부터 분리, 아동보호시설에 위탁이 됐고요. 법원은 딸 라일리에 대한 엄마 아불의 양육권을 박탈. 아불의 전 남편에게 임시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환자들을 울린 모모. 피해 환자 최소 25명. 2022년 베네수엘라 피임 시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이 임신하는 사태가 발생. 초유의 의료 스캔들로 베네수엘라인들이 경악하고 말았는데요. 피임 시술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면 뭐 이렇게 의료 비리? 뭐 이런 거? 그 원인을 추적한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의사에게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발칵 뒤집은 의료 스캔들의 가해자는 산부인과 의사 호세 다니엘 로페즈였습니다. 로페즈가 환자들에게 한 시술은 임플라논이란 팔뚝 아래 작은 막대 모양의 임플라논을 이식하는 시술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뭐야? 이건 임플라논이 아니라 사탕 막대기잖아. 뭐? 에? 다른 산부인과 의사가 우연히 SNS 홍보글에서 로페즈의 시술 사진을 발견. 하지만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충격적이게도 의료기구가 아닌 사탕 막대기가 환자의 몸에 엉터리로 시술됐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SNS를 통해 이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아, 의사는 맞아? 자, 이제 그런 게 의심되기 시작하죠. 아니 가짜 시술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저도 낚이려고 막대기를 넣어놨다고? 아니 그럼 적당했어요. 사탕 막대기가 뭡니까 저게? 사람 몸에다. 몸 썩지 않아? 저거 뭐야? 사실 산부인과 의사 로페즈, 그의 진짜 정체는 의사 면허를 위조한 가짜. 그것도 가짜였어? 그는 의료 당국도 속인 채 보건소, 병원 등에서 근무하며 태연하게 한 생명을 잉태하는 산모들을 진찰했고요. 심지어 의학적 지식도 없는 그가 다른 의사의 처방전까지 도용. 뿐만 아니라 피임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사탕 막대기로 가짜 시술까지. 그에게 가짜 임플라논 시술을 받은 환자만 최소 25명으로 드러났고요. 가짜 의사의 거짓 의료 행각에 베네수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면허를 위조했나 봐. 아, 그 아니요. 수술을 그냥 버젓이 한 거예요. 지금 수술장에 들어가지고. 한 거지. 네네. 가짜 의사 로페즈는 자신의 거짓 행각이 발각되자 도주를 시도. 하지만 경찰에 붙잡혀 불법 의료 행위, 허위 문서 사용 혐의 등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자와 생명을 기만한 가짜 의사. 당신이 쉽게 속인 대가는 절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모모의 이중 생활. 2021년 영국, 평소 14살 소년 스티븐과 친하게 지내던 폴은 또래 여학생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너 스티븐이 여자친구 임신시켜놓고 헤어지자고 한 거 알아? 걔가 하는 말은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래. 너도 조심해. 이게 하나 나쁜 학생이 하나 있네 보니까 학교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음. 저 친구는 뭐 좋은 친구는 아닌 거죠. 좋은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낸 건 여학생이 아니라 다름 아닌 25살 여성 파티나 호세인.
심지어 그녀는 스티븐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나쁜 점을 다른 학생한테 얘기를 했다. 잠깐만요. 근데 왜? 왜 그랬을까요? 스티븐을 사랑해서? 근육이라면 그랬을까요? 설마 스티븐 사랑해서? 사랑해서 전 이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오상진 기자는 이쪽에 강하다. 막장 전문가다. 몇 달간 스티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호세. 그러다 스티븐이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스티븐을 위협하고 붙잡았습니다. 어린 아이한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지금 이게? 저거 아동 성 그런 거 아니에요? 학대. 네. 결국 호세이는 경찰에 적발돼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스티븐의 친구들에게 접근, 친구들까지 괴롭히며 스티븐을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 고립시키는 거지 이거. 그렇지. 자기한테 오게 하기 위해서. 맞죠? 그녀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만 당하고 있을 수 없어. 또 다른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미성년자인 척하며 스티븐의 가족들에게 접근,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하기 위해 유혹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허위 신고까지 했습니다. 야,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랬구나 아예. 그렇지. 악마다. 악마인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스티븐과 그의 친구들, 가족들을 괴롭히던 그녀는 결국 구속, 징역 5년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짓말, 위기를 모면하기는커녕 자신을 점점 올가매기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모모를 속인 사기꾼. 2020년 중국 장쑤성. 장두구 법원으로 서류들이 도착했는데요. 서류는 화장 증명서, 호적 말소 증명서 등 누군가의 이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들로요. 사망한 사람은 약 3억 원을 사기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범죄 용의자 마오였습니다. 당시 마오는 질병 때문에 보석 허가를 받았던 상황. 그랬던 그가 질병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한 건데요. 갑자기? 자, 그런데 얼마 뒤. 마오,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정말 놀랍게도 죽은 줄 알았던 마오가 체포됐는데요. 그의 죽음이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낀 법원이 조사에 돌입. 사실 확인을 위해 마오의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장두구 법원입니다. 마오 씨 사망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잘 살아계신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기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마오는 자신의 생사를 가지고 또다시 거짓말을 했지만 차마 딸까지 속이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추악한 거짓말을 몰랐던 딸 덕분에 마오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된 법원은 그 즉시 마오의 주거지 관할 공안과 의료보험관리센터에도 확인한 결과 모두 마오의 사망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에 공안은 마오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오는 공안에 체포. 이후 공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 제가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아 근데 감옥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망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장과 사망 증명서들을 위조. 사기꾼 마오는 급기야 자신의 죽음까지 거짓으로 꾸몄던 겁니다. 감옥 가면 힘들지. 힘들라고 감옥을 만든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거든요. 가지 말아야지. 아파서 힘들까 봐. 더 힘들어질까 봐. 갈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자신의 죄를 거짓 죽음으로 회피하려 했던 사기꾼 마오. 원래 지은 사기죄 11년 받고 여기에 국가공인 위조죄까지 더해져 총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리석네 어리석어. 9살 딸 성폭행범이 모모? 2021년 멕시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9살 소녀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요. 아이를 진료하던 의료진들은 성폭행 흔적을 발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 피해 소녀의 엄마인 바티스타는 너무도 충격적인 진술을 했는데 집엔 딸과 강아지뿐이었어요. 우리 반려견이 딸을 성폭행한 거라고요. 제가 무슨 성폭행을 해.
아, 저 개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거짓말하는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 얼마나 둘러댈 게 없으면 저런 거짓말. 9살 딸을 어떻게 개가? 반려견이 9살 딸을 성폭행했다는 엄마의 충격적인 주장. 하지만 피해 소녀의 몸에서 채취한 DNA 검사 결과 밝혀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진범의 정체는 바로 소녀의 의붓 아버지, 엄마 바티스타의 재혼남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저걸 숨기고 싶어도 어떻게 그런 저 걔한테도 저 사과하세요. 걔한테 사과해야 돼요, 진짜로. 수사 도중 용의선상에 오른 소녀의 의붓 아버지는 아, 그 걔가 아이를 성폭행한 거라니까요. 난 죄가 없다고요. 황당한 거짓말을 하며 혐의를 부인. 얘네는 진짜 머리도 나쁘다. 그리고 바티스타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그 새빨간 거짓말에 동참했던 건데요. 뭐야? 하지만 DNA 검사 결과로 인해 드러난 두 사람의 추악한 거짓말. 결국 소녀의 의붓 아버지는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황당한 거짓말을 믿고 반려견을 체포, 진범을 석방했던 검사는 허술하게 조사했다는 비난을 받고 파면당했는데요. 검사가 반려견을 체포했다고요? 반려견 체포했답니다, 정말로. 반려견의 영장이 나와? 개황당이네요. 친딸의 상처를 외면하고 거짓말을 한 인면수심의 엄마 바티스타는 양육권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2004년) 중국 베이징. 타지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던 왕 씨는 적 씨를 만나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돈독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06년 몸이 좋지 않았던 왕 씨를 위해 함께 병원에 가준 적 씨는 왕 씨의 검진 결과지를 먼저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사색이 되어버렸는데요. 어떡해. 너 에이즈래. 뭐? 나 어떻게 해? 주변에서 알면 병원에 격리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 비밀로 하자. 나도 비밀 지켜줄게. 어? 에이즈 진단을 받은 왕 씨. 친구 적 씨는 그녀를 위로하며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뭐 요새는 뭐 약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참 걸리기 싫은 병 중에 하나잖아요. 청천벽력이죠 뭐. 자신이 에이즈 투병을 하게 됐다는 말에 왕 씨는 크게 좌절했는데요. 하지만 친구 적 씨가 왕 씨에겐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왕 씨는 친구 적 씨의 도움을 받아 한 병당 약 670위안, 한화 약 12만 원의 에이즈 치료제를 구매. 정말 다행히도 약을 복용한 뒤 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장장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투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 병이 진행될수록 약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고요. 급기야 2017년에는 한 병당 가격이 2만 1,000위안, 한화 약 39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머. 이에 약값이 감당되지 않았던 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왕 씨를 이상하게 여긴 사촌 언니의 추궁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한 왕 씨. 하지만 사촌 언니는 이 상황을 수상히 여겼고요. 사촌 언니의 설득에 병원에서 다시 에이즈 검사를 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음성. 왕 씨는 에이즈에 감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와, 여기서부터 거짓말이구나. 무려 12년이나 자신이 에이즈라 믿고 있었던 왕 씨. 지난 날을 돌이켜보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병원에서 에이즈 판정을 받았던 그날 왕 씨가 검진 결과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적 씨는 검진 결과지를 찢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적 씨는 왕 씨가 에이즈라며 거짓말. 치료제 구입을 명목으로 무려 12년 동안이나 친구의 돈을 가로챘던 겁니다. 12년 동안 본인을 에이즈 환자로 알고 살았으면 제 인생이 완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겠냐고요. 결혼도 못하고 그동안에 남자도 안 만났을 거고. 안 만났겠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와도 밀어냈을 거고. 밀어냈겠지. 그 12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줄로만 알았던 친구 적 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왕 씨. 결국 적 씨를 공안에 신고했고요. 적 씨는 그간 왕 씨에게 제공해왔던 값비싼 에이즈 치료제가 실은 값싼 영양제라고 실토. 가격을 무려 210배나 부풀려 왕 씨의 돈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했고요.
그렇게 사기죄로 고소된 적 씨에게 법원은 지난 12년간의 피해 보상액 64만 위안, 한화 약 1억 2천만 원과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무려 12년이나 지속된 거짓말.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고 친구의 믿음을 배반한 죄는 그 무엇으로도 배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